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승만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집권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기본적인 틀을 구분해 놓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틀이냐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신가요? 18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상 박정희만큼 대통령을 오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승만도 그렇게 못해 10년 좀 넘게 하다가 물러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전두환 7, 8년 하고. 이 박정희라는 인물은요, 단순히 그 18년 동안 딱 한 가지 박정희다 라고 설정해 두시면 굉장히 접근 방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구분해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되게 됐는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이 국가는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틀을 구분하면요, 기본적으로 군정 3040 이런 식으로 출발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원래 박정희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인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요, 이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거든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군사정부 시기, 군사정치 시기, 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정부 시절에 얻은 인기로 인해서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정식으로 공화국이 출범하는 겁니다. 무슨 공화국이냐, 그게 3공화국이다. 선생님, 3공화국, 4공화국은 뭔가요? 박정희가 대통령이면 공화국이면 그냥 박정희 시기는 다 3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중간에 큰 헌법을 수정한 게 개헌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헌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개헌을 뭐라고 하느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유신헌법 개헌이죠. 유신개헌. 유신 쿠데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를 바로 유신 헌법 체제화 시대라고 합니다. 유신 헌법 체제화 시대라고 합니다. 유신 시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박정희는 군정 3040 이런 식으로 틀을 구분하신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군정 시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군정 시기를 보면요, 배경 볼게요.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였다. 이 배경을 또, 이거에 대한 또 배경이 뭐냐? 이승만이 여러분 어떻게 하야하게 됐죠? 장기 집권하다가 이 사람도 12년 동안이나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내려놓지 않잖아요. 어떻게 물러나게 됩니까? 그렇죠. 4.19 혁명에 의해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와이로 도망할 거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좀 누구누구 뭐 멘트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장면이죠. 그 다음 시기를 장면 정부라고 해요.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지금 2022년인데 지금까지요, 딱 한 번만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닌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장면 정부예요. 헌법을 바꿨었거든요, 이승만 때랑 다르게. 그걸 내각 책임제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국무총리인 장면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출에 의한 방식이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바로 지금의 일본의 내각 총리제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헌법을 개정했었거든요. 장면 정부. 이게 그때가 내각 책임제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 4.19 혁명을 물러나 이승만 정부를 대신해서 이 장면 정부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기였어요, 좀 약간.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참 진짜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딱 지금처럼 그냥 한 방에 딱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를, 이 민주주의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진짜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혹독한 이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혼란기였습니다. 나라 경제는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한 게 없어서 개판 나 있고, 그렇다고 정치 세력은 서로 야당, 여당 분열해 가면서, 특히나 이 여당 세력, 이 장면 정부에 있던 민주당 세력도 이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뭐 구파, 신파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내가 잘랐네, 네가 잘랐네, 너 내가 국회의원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요, 가장 불만을 풀었던 세력이 어딘 줄 알아요? 뭐 백성들이야 국민들이야 불만이 있던 거 당연하고, 어느 정도 특정 세력 중에서 군인 세력이었습니다. 이 이승만 정부랑 장면 정부, 이 시대가 이어져 나가면서요, 이 군인들이 불만을 품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 초창기에
이 6.25 전쟁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 군인으로 장교가 돼가지고 고위직을 진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새롭게 군인이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은 또 썩잖아요. 이 고위직 군인들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요. 이 청년 장교들, 젊은 장교들, 그러니까 영관급부터 해서 위관까지 장교들이요. 너무나 큰 불만을 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쿠데타를 모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쿠데타를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쿠데타를 하게 되면요. 이제 이 사람의 명분도 있어야 되고, 얼굴마담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리더로 내세운 게 누구냐?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이 쿠데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에 성공을 하죠. 그게 바로 무슨 쿠데타다? 5.16 군사 쿠데타다. 이러면서 이 박정희 세력이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 국가죠. 이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굴러가는 건데, 바로 이게 권력을 무력으로 쟁취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은요, 바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군사정부를 이끌면서 자기가 특정 위원장을 하거든요. 자, 볼게요. 먼저 기구를 설치하는데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뭐 의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이제 박정희가 되면서요. 박정희가 정치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필요했냐? 바로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명분으로 잡아놓은 게 뭐냐? 경제입니다. 그 당시 나라 경제가 개판이었어요. 서민경제 개판, 나라 개판이었습니다. 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할 이유가 박정희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명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기존의 정치인과 다르다. 나는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긴 진짜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 당시 내용을.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화폐 개혁하고, 농어촌 고리제 정립하고, 부정축제자 처리하고요. 그리고 4.19 혁명 당시에 4.19 혁명 일으키게 됐던 그 장본인들 있잖아요. 그 부정축제자들. 그리고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 다 이거 처벌하고요. 정치 깡패를 불러다가요. 그 이정재라는 정치 깡패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김두한이랑도 옛날에 연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불러가지고요. 나는 깡패입니다. 팻말을 들고 조리돌림 시켜요. 이 서울 시내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의 의지를 막 보여주는 거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점차 국민들의 뇌리에는요, 이 박정희라는 이 세 글자 이름이요, 각인되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이 잘못한 것도 많죠. 박정희 이 군사정부도 막 좀 비리를 많이 저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킬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군사정부를 2년 동안 하기로 약속해놨기 때문에요. 2년 뒤에 이제 민간에게 정부를 이양해야 되는데, 이 박정희 장군은 자기가 군복을 벗고 민간이 돼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죠. 그리고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부를 뭐라고 하나요? 바로 삼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수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박정희가 당선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공화국 무슨 공화국이라고 한다? 바로 삼공화국이라고 한다.